안녕하세요. 설명이 짱이에요. 약짱TV입니다. 식사를 하고 나면 졸리기도 하고요. 나른해지기도 하고요. 누워있고 싶고 또 잠을 깨려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.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는데요. 왜 그런 건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동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는 것보다는 실제 행동이 중요합니다.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, 밥 먹고 잠자기입니다.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주무시면 비만이 됩니다. 지방이 무럭무럭 증가하고요. 당뇨병 발생 위험이 증가를 합니다. 식사를 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정상인의 경우에 혈당이 130 정도로 올라가는데 혈당을 내리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요. 또 움직임으로써 에너지가 소비되니까 혈당이 내려가게 되는데 뇌에서 에너지로 많이 혈당이 소비가 되니까 혈당이 내려가고 또 근육에서 에너지로 혈당을 포도당을 많이 소비를 하니까 혈당이 내려가게 되는데 식사를 하고 잠을 자면은 이 뇌하고 근육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면은 이 남아도는 혈당을 전부 다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을 시키거든요. 지방을 만들어내요. 그래서 간하고 가까운 복부지방, 복부에 있는 지방이 잔뜩 쌓이게 되고 배가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가 됩니다. 남아도는 혈당은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뇌하고 근육에서 이제 그 당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소비를 하지 못하니까 더욱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더 과도하게 분비가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야 되는데 이 췌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. 그러면 나는 밥을 먹고 나면은 졸린데 밥 먹으면은 피곤해지고 나른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고기하고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사를 하시면 더 그런데요. 이게 젊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므로써 노화가 되니까 소화기능, 위장기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드시게 되면은 더욱더 밥 먹고 졸리고 나른하고 피곤해지게 됩니다. 그러면 해결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. 소화제나 위장약, 위장원둔 촉진제를 드시게 되면은 증상이 많이 좋아집니다. 소화를 소화제가 해주니까요. 또 한 가지 방법은 위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양을 드시면 됩니다. 그 양으로 적게 드시면 되는데 많이 드시니까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해지는 거고 졸리고 피곤하고 나른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거보다 약간 적은 양을 드시게 되면 소식을 하게 되면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. 그리고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2번째, 밥 먹고 누워있기.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누워있기만 해도 누워있으면 이 위에 있는 음식물이 거꾸로 역류를 해가지고 역류성 식도염, 위장병 이런 병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눕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번째, 밥 먹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안 좋습니다. 식사 후 1시간 이내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등을 받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고 뒤엉킬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피가 내장으로 다 몰립니다. 내장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피가 다 몰리게 되는데 만약에 머리를 많이 쓰면은 머리로 피가 가고요. 운동을 많이 하면은 팔, 다리로 피가 많이 가고 영양소가 많이 가거든요. 그러면 팔, 다리나 머리로 피를 다 보내가지고 쓰게 되면 위장에서는 소화를 못 시킵니다. 그러니까 식사하고 1시간 이내에는 소화만 잘 시킬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한 다른 운동을 하면 안 된다. 그런 얘기고요.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번째, 밥 먹고 또 먹기. 식사 후 달달하게 그 당분이 많은 디저트, 케이크, 과자, 빵 같은 거를 드시게 되면은 물론 달달한 단 성분은 소화를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있기는 합니다만
혈당이 너무 높아질 수 있어요. 혈당이 또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너무 많은 혈당은 비만을 촉진하고 또 당뇨병을 촉진하고 하니까 많이 드시는 거 안 좋습니다. 그리고 식사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번째, 밥 먹고 물 많이 먹기. 예, 위장에서 그 소화액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려면은 적절한 반죽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물을 너무 안 드셔도 소화가 안 되죠. 근데 물을 적당히, 국이나 물을 적당히 드시는 건 좋습니다. 적당히 반죽이 될 정도만. 근데 물을 너무, 식사 다 끝나가지고 물 한 컵을 가득해서 물 한 잔을 마시겠다, 이건 안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 물 한 컵 가득,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여기서 다 묽어지잖아요. 국이 돼버리잖아요. 반죽이 아니라 국처럼 너무 묽어지게 되면 소화 효소가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.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고, 식후에 그 약을 먹을 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. 예. 보통 이제 그러니까 약을 드실 때는, 빈속에 약을 드실 때는 물 한 컵으로 드시는 게 좋거든요. 왜냐하면 약의 부작용이 안 나게 하려면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은데, 근데 식사하고 약을 드실 때는 너무 많은 물을 드시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잖아요. 소화가 된 다음에 그 물을 집어넣어야 되는데,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소화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식후에 약을 먹을 때는 여기 있는 물을 생각해가지고 물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많은 물을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 물을 적당히 드시는 게 좋다. 참고 삼아서 식사를 하고 약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위장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사하고 약을 먹고요. 또 어떤 약은 이게 물에 잘 녹는 약이 있고, 또 약간 기름기 성분의 약이 있습니다. 약간 지용성의 그 기름기 성분의 약은 식후에 쓸개즙 담즙으로 우리 몸으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지용성 성분의 약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효과가 좋고요. 또 뭐 잊지 않고 드시라는 의미에서 식사하고 약을 드셔라, 이렇게 복약주도 하기도 합니다. 물론 약마다 다릅니다. 어떤 약은 식사 전에 드셔야지 더 흡수율이 좋고 효과가 좋은 약이 있고, 어떤 약은 식사 전이든지 후든지 아무 상관없는 약이 있고, 식사를 하고 드셔야지 더 좋은 약이 있고, 그런데 식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약을 먹을 때 물을 먹는 양을 생각을 해서 식사 후에는 물을 적게, 식사 전에는 물을 많게, 그렇게 드시라는 얘기고요.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은 안 좋다,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과일을 이렇게 식후에 많이 드시게 되면은 위산이 더 과다해지고 위산이 더 많아지고 복부팽만으로 가스가 차는 거는 맞습니다. 그럴 수는 있는데, 약간 드시는 거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식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거는 오히려 소화를 촉진하고 또 좋아질 수가 있는데, 뭐 원래 가장 좋은 방법은 과일을 하루에 여러 번 조금씩 나누어서 수시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고요. 빈속에 과일을 먹으면은 과일이 빨리 소화가 돼서 나가는데, 식사 후에 과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그 식사한 거하고 같은 속도로 나갑니다. 같은 속도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하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, 이렇게 되어 있고, 식후의 과일은 곧 섬유질이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좀 이렇게 뭐 60대 이상의 그 분들은 식사를 할 때 나물, 채소, 김치, 뭐 이런 섬유질을 많이 드십니다. 그러니까 섬유질이 부족하지가 않은데,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은 뭐 피자, 햄버거, 빵, 무슨 샌드위치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거기에 섬유질이 없어요. 빵만 드시게 되면은 섬유질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, 그런 경우에는 그 식후에 섬유질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과일을 드시는 거는 매우 좋습니다.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과일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. 이 섬유질은 포만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과식하지 않게 배부르게 이렇게 해주고요. 섬유질이 당분을 붙잡아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게, 그래서 혈당이 안 올라가게끔 당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줄여줘서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. 물하고 만나가지고 섬유질이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변비에도 좋고 또 장 운동에도 좋고,
그리고 섬유질은 이제 유산균의 먹이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장내에 유익균인 유산균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도움이 되고, 또 과일 자체에 비타민,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과일을 드시는 거는 권장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. 그리고 식후 1시간 이내에 커피를 먹는 게 좋다, 안 좋다, 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. 이거는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시고 판단해서 드시면 됩니다. 단점이 뭐냐면은 음식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게 되면 그 음식에 있던 미네랄들, 철분, 빈혈에 좋은 철분, 근육 경련에 좋은 마그네슘, 그리고 각종 면역이나 여러 가지에 좋은 아연, 이런 것들이 흡수가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음식 먹고 바로 커피를 드시면은 철분, 마그네슘, 아연 등의 미네랄이 흡수가 확 줄어든다. 물론 뭐 아침에 모닝커피 드셨으면은 점심에는 점심 먹은 식사는 상관없잖아요. 점심에는 거기에서 철분, 미네랄 드시면 되고, 저녁에 고기 드시면서 철분, 미네랄, 또 야채, 채소에서 마그네슘 들어오고,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드셨으면 점심, 저녁에는 커피를 안 드시면은 거기서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커피에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믹스커피, 당연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식사를 하고 혈당이 올라가는데 커피에 설탕 때문에 혈당이 더 올라가고, 그래서 더 안 좋다. 이게 단점이고요. 근데 장점도 있습니다. 식사를 하고 커피를 드시면은 커피가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가 더 잘 됩니다. 그러니까 소화제로서 커피를 한 잔 드시면은 그거는 장점이 됩니다. 물론 위장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, 위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 때문에 위장병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고요. 정상이신 분은 소화가 촉진되고요. 그리고 식후에 나른하고 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생기잖아요. 위장으로 피가 몰리면서 머리에는 피가 부족해지니까 나른하고 졸리고, 이럴 때 커피를 식후에 드시게 되면 당연히 나른하고 졸린 거는 해소가 됩니다. 정신이 번쩍 나고요. 자, 이상으로 식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